그럼 본격적인 콘텐츠 발음이 의외로 어려워요. 미하일 불가코프예요. 백위군. 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피면 대부분 러시아 이제 요 시기에 탄생했던 비극들 보시면 물론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체홉의 4대 장막 딱 보면은 다 몇 막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4막극? 이야, 박수. 특히 불가코프가 체홉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세요? 체업도 좋아하고 고골도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러시아 전통 고골 때부터 내려오는 책 표지 딱 치면 제사 달잖아요. 제사로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예수 탄생 이후 1918년째는 위대하고도 끔찍했다. 요게 제사예요. 이걸로 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진행됩니다. 공연이 시작하면은 투르빈 가족의 아파트예요. 무대에서 보여지는 걸로는 투르빈 가족의 아파트가 주가 될 것 같고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위층인 것 같아요. 위층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바실리사라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존재는 하는데 이제 장면이 전환될 때만 잠깐 보여지는 형식인 것 같고 주 무대는 지금 투르빈가의 아파트입니다. 니콜카가 기타를 탁 치면서 실력은 개판이에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매 시간 소문은 더 흉흉해지네. 페틀유다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네. 우리는 기관총을 장전했지. 페틀유다를 향해 쏘았지. 기관총 사수들 사랑스러운 친구들 우리를 구했어. 훌륭해. 이런 노래를 잔뜩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잘 못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못 부르는 걸 따라한 거예요. 네. 네. 이거를 니콜카의 형인 알렉세이가 니콜카 생도 그게 노래냐? 집어쳐. 아니 내 노래가 어떠냐고 형. 이런 게 바로 이 우리 백위군의 이 진두지휘할 이 군가의 이 선봉장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안 그래 누나? 레노치카 안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노치카가 안 그래. 이렇게 장면이 흥미진진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단란한 세 가족이에요. 알렉세이 투르빈 이 이제 장남이자 백위군 군대의 포병 장교 대령이에요. 대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옐레나가 이제 둘째고 옐레나는 결혼을 이미 했어. 탈베르크라는 군 장교랑 결혼을 했는데 이 탈베르크도 게트만 휘하의 백위군 소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부대가 달라요. 그리고 니콜카는 이제 아주 어린 제일 막내 동생인데 이 젊음의 패기로 차서 이 나라 한번 구해 보겠다고 이 군대에 막 입대한 생도예요. 얼마나 이 의협심과 이 투기와 투지 이런 게 넘치는 그런 애겠어요. 그런 애가 전쟁을 앞두고 군가를 연습하면서 지금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 체육극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요 시대에 태어났던 사실주의 극들은 이런 비극적 이면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치는 인간상들이 나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와중에 나오는 대사들이 다 이런 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가 그 이면을 파악해라. 서브 테스트를 파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계속. 자, 갑니다. 그래서 니콜카는 이제 어떻게든 막 신나가지고 궁금하면서 이런 장면을 흘러가요. 그러면서 옐레나는 와중에 이제 우리 남편은 왜 도대체 안 들어오는 거야.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탈베리크는 지금 게트만 휘하의 참모직으로 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렉세이는 그런 쓸데없는 하지 말고 내일 당장 전쟁인데 다들 마음 바로 안 잡을까? 딱 이러면서 이제 가족인데 군기는 잡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렉세이 대령님 이러면서 이제 군대 놀이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초인종이 띵 울려요. 들어오는 게 미실라입스키라는 이제 친구이자 전우이자 같은 백위군 측에는 있지만 부대는 다른 미실라입스키라는 전우예요. 전우 미실라입스키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안녕 레나. 잠깐만. 조심해서 걸어 니콜. 주머니에 보드카 병이 들었어. 깨뜨리지 마. 안녕들 하신가? 모두 안녕들 하신가? 크라스니 술집에서 오는 길이야. 레나, 오늘 밤 여기서 묵게 해줘. 부탁해. 집까지 못 가겠어. 완전히 얼었다고. 이렇게 미실라입스키가 들어옵니다. 자, 최선을 다합니다. 네, 칭찬해요. 최선.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실라입스키가 잔뜩 얼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시기상으로는 약 10월경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10월이에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네, 되게 추울 때 거예요. 그러니까 꽝꽝 얼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을 띵동해서 문을 낑 열어봤더니 이 앞에 다 얼어붙어가지고 군인이 하나 서 있는 거야. 미래가지고 안녕. 나 집에 못 가겠어. 그러니까는 야, 얘 왜 다 얼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끊으려고 하니까는 거기 보드카 들었어. 깨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 집에 못 가겠어. 여기서 쉬게 해줘. 이렇게 미실라이스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녹이려고 하니까 신발도 막 다 꽝꽝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신발 벗기려고 하니까는 엄지발가락 얼어가지고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조심해. 그러니까는 야 조심해서 벗겨.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니콜카가 이걸 벗겨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동성대에 떨어져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웃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조심해 발가락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는 보드카 아까 그 보드카 했지 조심스럽게 꺼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보드카지 쫙 꼴꼴꼴꼴 먹어가지고 천천히 녹이고 막 이런 장면과 다 꽝꽝 얼어버리는 외투 이런 거 벗겨가지고 난로에 서둘러 막 널고 막 그러면서 큰일 나겠네 이러면서 이제 옐레나는 막 집에 들어가지고 뜨거운 물 막 데펴가지고 받고 있고 얘 녹여야 되니까 이러는 와중에 이제 미실라옙스키가 왜 찾아왔는지 이제 알렉세이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자네 지금 도대체 어떻게 우리 부대에 있는데 찾아온 거야?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는 미실라옙스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미실라옙스키는 같은 백위군 내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정세. 그러니까는 요 희곡에는 엄연히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 각자의 이념을 갖고 있는 네 가지의 이 분파가 지금 서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큰 틀로 놓고 보면 적군 대 백군이에요. 적군으로 대표되는 볼셰비키당, 그러니까 트로츠키를 위시한 그 볼셰비키 적군. 그러니까는 붉은 군대라고 하죠. 요 적군 대 나머진 다 백군이야. 근데 이거는 러시아의 적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적군 대 백군이지. 사실 엄연히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당의 이 어떤 이 분포도를 봐도 어떤 하나의 이슈를 놓고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 논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집권당 대 야당으로 이렇게 야당끼리 편먹고 집권당을 해서 1대1로 붙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봤을 때에는 적군 대 백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요때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내전이 일어났었을 때에는 네 가지 분파라고 묶어 보시면 돼요. 즉 황제 폐하의 복귀, 그리고 구제정 러시아로 돌아가자라고 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었던 인텔리겐차와 부르주아 계층이 주축이 된 하나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얘네들이 백군이었어요. 이거 말고 볼셰비키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뭉쳤잖아요. 그런데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볼셰비키의 의견에 반대하는 당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농민들끼리 뭉쳐있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지하지만 볼셰비키와는 뜻을 함께할 수 없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희곡에 나오는 페틀류라 도당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페틀류라 도당은 농민군이죠, 농민군. 농민군인데 이 농민군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방이 아니라 다른 이제 카자크 지방이라던가 혹은 저쪽 시베리아 쪽 이쪽에 있는 농민 도당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자기네 스스로를 녹군이라고 불렀어요, 녹군. 그러니까는 카자크 군대에 있었던 애들은 이제 별도의 어떤 민족주의 요것에 발현해가지고 자기들 흑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색깔별로 자신들의 이념과 뜻을 발표하면서 일어났던 소규모의 애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엄연히 따져놓고 보면 백군대 적군의 전투가 러시아 내전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덩치가 커서 그냥 그렇게 부른 거지. 그 외에 소수파들이 백군하고 다 합쳐있는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두를 통칭해서 이전까지 다 백위군이라고 불렀고 요 희곡에서도 그것을 지금 백위군이라고 좀 퉁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백위군이라고 퉁쳐 있는 요 단체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이나 이권에 대한 목적이 다른 아주 그냥 이중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게트만 휘하의 백군을 위시하는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옐레나의 남편인 탈베르크랑 요 뒤에 나온 이제 셰르빈스키 이런 애들은 게트만 휘하의 구황제 체제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가면서 점진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백군 측, 그러니까 인텔리겐처와 부르주아와 이제 구제정 러시아의 관료들, 이 합쳐 있는 요 백군 측에 있는 애들이 셰르빈스키랑 탈베르크고, 그것 이외에 그냥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일으키지 말자라고 우리 평범한 평화를 원한다. 이러한 소부르주아 계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 도대체 그놈의 이념 싸움이 뭐라고 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느냐라는 와중에 너무나 강력하게 이 볼셰비키 정권과 이 애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또 소부르주아 계층들도 이 게트만 휘하에 이제 편입되어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백군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층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 희곡에서 있는
투르빈가의 형제들이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게트만 휘하의 포병 부대의 장교로 들어가 있지만 엄연히 얘기하면은 알렉세이가 바라는 거는 구 황제의 부활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되실 거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독일 괴뢰 정부로 인한 독일 연합군. 네네. 요까지 해서 총 4파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냐면 요 희곡 내에서는 3파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적군은 내려올 거고 독일 괴뢰 정부가 세운 게트만 정부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이 백위군 얘네들이 지금 협심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농민군으로 대표되는 페트룰라 요 둘이 지금 붙게 되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제? 네네. 자, 삼국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삼국지. 자,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 도대체 왜 지금 네 부대에 안 있고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있냐고. 그러니까는 미실라입스키는 포병이 자기 주특기였거든요. 그런데 게트만 휘하 정부의 독일 괴뢰군 애들이 얘를 막 여기저기 굴렸나 봐. 일단 그런 데에 대한 불만도 차 있어. 난 포전물인데 소총 하나 쥐어주고 남자라면 대포지. 전시에 쓰는 소총도 아니고 이 마을 순찰이나 돌아다니라고 한다. 나 그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마을 순찰하러 갔어. 그것도 얼마나 추운 지역으로 보여야 되는지 아주 짜증나 죽겠는데 순찰하러 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농민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농민들이 없어졌어요? 물어보니까 이미 페트룰리아 도당 그쪽 농민군의 사람들이 다 합류하러 갔다. 이래가지고 이 같아가지고 내가 가뜩이나 이 보직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내 보직 살릴 겸 나 지금 여기로 도망왔어. 그러니까 당신 부대에 받아줘 알렉세이. 네 위치라면 내가 대포 쏘고 놀 수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세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잘 왔네, 잘 왔어. 그러니까 니걸까가 드디어 우리 미실라임스키도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스트진스키도 우리 같이 합류했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놓고 보면은 얘네들끼리 동네에서 같이 컸던 친구들이자 전우가 된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또 초인종이 또 띵 동이 안 나와. 띵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갔어. 나가지고 문을 띵 열었더니 라리오시크가 이거를 눌러놓고 손을 안 떼고 있어. 그래가지고 옐레나가 손을 떼야 됩니다. 손을 떼야지 동이 나와요. 자 이러면서 받아들여.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라리오시크예요. 제가 신세를 지게 되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꼭 뵙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막 혼자 막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새끼 뭐야? 이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당신 지금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는 설마 우리 엄마가 보낸 편지 못 받으셨어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편지요? 그러니까는 라리오시크가 이게 뭐지? 하면서 편지를 싹 꺼내가지고 읽어줍니다. 예, 끔찍하죠. 허락하신다면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직접 써놓고도 무엇을 썼는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필체를 가졌죠. 제 필체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내력이죠. 사랑하는 레노치카, 당신께 내 아들을 보냅니다. 순전히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그가 묵을 수 있도록 따뜻이 대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파트는 아주 크지 않습니까? 엄마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물론 알렉세이 바실리에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것이 키예프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바로 엄마는 엄마라니까요. 지토미르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불가능해요. 생활비는 내가 잘 챙겨서 보낼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익숙한 어린 것이 낯선 사람들 집에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쨌든 나는 매우 서두릅니다. 지금 병원 열차가 오고 있어요. 아들이 직접 당신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지금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일단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린 그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설마 전보를 못 받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63글자로 된 전보를 보냈다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엄마가 누구냐고 임마!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서야 자기 설명을 하는 거죠. 제 이름은 라리오노비치 수르잔스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세가 너! 그럼 네가 내 조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시잖아요.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집안이 소규모 인텔리겐치아 혹은 부르주아 집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예프 대학 문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키예프에 지금 얘는 투르빈가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친척한테 이제 의탁하려고 전보를 쳐야 되고 이런 데서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키예프가 얼마나 혼란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전보를 보냈는데 전보가 가지도 않는 전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정말 죄송하다고 아무리 친척이라도 초면인데 이렇게 이런 무례를 저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라리오시가 이렇게 너무 순박한 문학 청년이 되고 싶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는 이 추위에 어디를 돌아간다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 당신 집이에요. 그러면서 어서 들어와요. 옐레나는 그러니까는 이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져요. 그런 데서 다 받아들여줍니다. 누가 손님으로 찾아오면 다 받아들여줘요. 정말 감사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월세는 꼬박꼬박 낼 거고요. 생활비 꼬박꼬박 내가 받을 거니까 절대 돈에 득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저 조그만 방학금만 주시면 제가 이 집에서 그냥 자고 나가면서 학교만 다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예의는 바른 청년이에요. 라리오시크는. 그러니까는 자네를 정말 환대하네. 어서 들어오게. 이 지미토프에 있는 우리 이 조카가 이렇게까지 잘생기고 이렇게 예의가 있는 청년인지 몰랐네? 되게 받아들여주죠. 니콜 카나만 옆에서 장난쳐요. 당신이 그러면 내 사촌형이에요? 장난치고 있어요. 걔가 싸움 막 지만 콕콕 찔러보고 있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와중에 얘가 또 강도도 맞았어. 이런 데서 다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만 강도 맞았냐? 생필품만 강도 맞았어요. 얘가 바리바리 살고 왔는데 얘 속옷과 이 네이와 이런 것들만 들어있는 가방만 쏙 도둑 맞고, 얘가 싸운 뭐 체오프 전집이라던가 이런 건 도둑 하나도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체오프 전집은 또 지 셔츠로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셔츠 하나 남았다고 옷 좀 줄 수 있냐고 막 이러고 이렇게 장면이 흘러가요. 이제 또 미실라이프스키가 또 약간 투덜대는 거죠. 그러니까 투덜댄다기보다는 이렇게 비꼬면서 그 당시에 정세를 알려주는 건데, 이러한 전시 상황에 체오프 전집은 왜 들고 다니냐?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또 그 글쟁이들은 있구만. 이렇게 인텔리아 겐차를 이렇게 비꼬는 이런 시각도 드러나고, 그러는 와중에 또 띵동 하고 조인정이 울리죠. 그러니까 드디어 탈베리크가 왔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옐레나 나간 거죠. 드디어 탈베리크가 왔어. 탈베리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게트만 히아의 참모직에 있는 고위급 장교예요. 그러니까 알렉세이보다는 그 장교급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너무 들어오자마자 너무 위태로워 보여요. 지금 알렉세이, 니콜카, 미실라에비치 하는 이제 집 같은 거 풀로 다 나왔거든요. 옐레나가 이제 맞으면서 당신 왜 이렇게 오늘 늦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근데 탈베르크는 들어와가지고 이 옐레나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선뜻 못하고 막 이래요. 벌써 이런 데서 옐레나는 그 이상한 조짐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지금 몇 시지? 9시 반이요. 9시 반. 30분밖에 없네. 이지랄병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옐레나가 무슨 일이냐고 답답하니까 얘기하라고. 당신만 알고 있어라. 지금 우리랑 연합하고 있는 독일군이 철수하기로 결정이 내렸다. 에? 그러니까 쉬. 그래서 급히 독일군으로부터 나한테 비밀 지령이 왔는데 나를 탈출시켜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1시간 내로 지금 가봐야 된다. 우리 가족도 같이요. 나 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옐레나는 막 독일로 도망가면 그러면 얼마 뒤에 들어오는데요? 모르겠어. 2달쯤? 2달 내로 내전이 끝나지 않을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들의 그 응답에 응한 거예요? 네, 묻죠. 그러니까는 어떡하겠어. 일단 살아있고 나야지 후사가 더 만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그런 정치적인 거, 그런 군사적인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당신 가려면 우리 오빠랑 동생한테 얘기하고 가요. 이렇게 딱 열받아가지고 옐레나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고 딱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알렉세이가 쫙 들어와요. 탈베르크 왔어? 얘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는 왜 자네 이렇게 급해 보여? 라고 얘기하니까는 미안하지만 나 지금 비밀 작전 때문에 베를린으로 가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이 새끼가. 그러니까는 베를린? 무슨 비밀 작전 때문에 베를린으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거는 군사 기밀이라서 얘기할 수 없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 뭐 지금 위급한 시기에 고위 장교가 비밀 지령을 받고 간다. 잘 다녀오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옐레나랑 니콜카 그리고 다른 애들 모두 안녕하길 바라네. 마지막으로 급하니까 악수는 하지. 딱 악수를 청해요. 그러니까는 알렉세이가 악수를 안 받아. 안 받을 거야?
이게 내가 당신한테 치를 수 있는 마지막 계획이다.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는 언젠가 자네하고 나하고 자웅을 겨룰 날이 있겠지.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해보세. 이런 와중까지 당신은 나한테 상관 행세를 하고 있느냐? 가라.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탈베르크는 옐레나가 그냥 소박하게 꾸려놓은 이제 짐 갖고 내려온 거 탁 갖고 그냥 바로 나가요. 급하니까 지금 전신 상황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옐레나한테 이제 얘기하죠. 쉐르빈스키랑 아직도 친하냐? 그러니까는 옐레나가 그 인간 얘기는 또 왜요? 그 새끼 너무 느끼해. 내가 그리고 옛날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느끼하고 나 걔 마음에 안 드니까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당신이 바라보는 나란 여자가 그런 여자일 것 같냐고. 당신이나 어서 그 비밀 작전 수행하러 가시라고. 나 얘기하니까 탈베르크가 이제 휙 나가버리죠. 그런 와중에 장면이 잠깐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던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바실리사 집으로 살짝 바뀝니다. 바실리사는 러시아 이 체육극에도 그렇고 불가코프의 극에도 그렇고 항상 등장하는 국가 따위는 모른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 반다와 열심히 자기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창문을 모프로 다 가리고 있어요. 야, 똑바로 가려. 빗새 들어오잖아. 거기 가리라고 지금 거기 기울어졌잖아. 누가 거기 이렇게 보면 어떡해. 이러면서 마실리사 막 이러고. 가렸잖아요, 여보. 막 이러면서 가리고 있어요. 왜 가리느냐? 돈을 새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완전 소부르주아라고 부를 수도 없는 돈만을 어떻게든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러한 인물의 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터졌고 언제 누가 강도될지 모르고 혁명으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떻게 언제 또 재산몰수당할지 모르고 이러니까는 항상 맨날 돈을 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바실리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지랄. 망할 것 같으니라고. 이 망할 놈의 것들. 아, 망할 것들. 위조 지폐로군. 50. 두 번째 위조 지폐. 주 예수야. 90. 세 번째 위조 지폐. 100. 네 번째 위조 집회. 도대체 키예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대사 들어보면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는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고 그때 벌었던 돈을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 정산하기 전에는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데를 모포로 싹 다 막아놓고 돈을 세는데 전란이고 이러니까는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런 의심도 막 돌았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가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같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돈을 세면 50% 이상 위조 지폐였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파국인 전지상인지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러는 와중에 요 돈을 애지중지하면 바실리사는 그 돈을 다 세고 있고 심지어 위조 지폐로 관람된 것들 있잖아요. 내일 당장 이거부터 먼저 써. 내일 시장 장 보러 갈 때 이걸로 가서 사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다 세고 모포를 다 뜯어내는 이런 장면을 잠깐 아주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투르빈가의 아파트로 돌아와요. 서로 이제 여기 이제 그 라리올시크도 새로 들어왔고 미실라이프스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이제 친목도모 할 겸 카드 게임 빈트 좀 할까요? 그러니까 빈트라는 카드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 게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시실콜콜한 일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읽히는데 그래가지고 시실콜콜한 일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내일 전쟁이거든요. 그 전에 그 어떤 이 위기의식이라던가 공포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들이 이 어떻게든 밝은 분위기를 내보려고 이 애쓰는 모습이 이 일상생활 대사에 이면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그 이면들이 보여요.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연기적 영역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곁에서 이제 옐레나는 이제 그 즐기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옐레나의 시선을 통해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그러한 장면들,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묘사가 되겠죠. 옐레나는 그들이 하하하하하고 웃으면서 이제 그 즐기는 그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늑함도 느끼고 따뜻함도 느끼지만 이내 떨칠 수 없는 불안이 이 그녀를 계속 엄습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 옐레나한테 옐레나 너도 같이 껴서 카드 게임 하자. 여기 술 좀 같이 먹고 그리고 보드카 떨어졌는데 보드카도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드카도 갖다 드릴까요? 네, 알겠어요. 갖다 주고 막 하면서도 이제 이 불안함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이러한 인물인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든 자기 일상을 지키려고 우리 가족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기 안위를 지키겠다고 떠난 탈베르크가 그러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이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문 밖으로 팍 쳐 나옵니다. 아주 감히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가? 라고 하면서 이제 와락하게 이제 울음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찰나
옆에서 이제 셰레비스키가 이제 불쑥 나타납니다. 누가 누굴 버리고 들어온 것 같다고요? 이렇게 불쑥 나타납니다. 불쑥 나타나가지고 옐레나 당신을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한 걸음 이렇게 달려왔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한테 꽃다발을 확 주죠. 옐레나한테 꽃다발을 확 주니까 옐레나가 셰레비스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지 말라고 맨날 놀라서 애떨어지겠어. 이건 또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언제 이런 거 요구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누가 이깟 꽃다발 사다 달라고 했냐고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건실한데 좀 쓰기 위해서 당신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셰레비스키가 얘기하죠. 칼 마르크스가 말하길 돈은 그것을 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투를 벗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너무나 기쁩니다.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능글능글한 놈이고요. 처음 읽을 때에는 셰레비스키가 그냥 유부녀를 좋아하는 그냥 변태 속성을 가진 제비인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 가면은 얘도 상당히 정의로운 쪽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옐레나가 됐어 이 제비 새끼야. 됐고 야 나 유부녀야. 왜 이렇게 자꾸 치문덕대냐. 그리고 탈베르크가 알고 있다. 네가 나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 너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졸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치고들대지 말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제발 좀 꺼져. 그만 좀 들러붙으라고 이러는데 셰레비스키는 굴하지 않아요. 내 속성이 유부녀 속성이라고. 그러면서 막 들어붙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내 사랑을 받아줘. 하면서 얘가 성악가가 꿈이었거든요. 이 건대에 들어오기 전에 성악가가 꿈이었어요. 당신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겠다. 당신 피아노 잘 치지 않느냐. 당신이 없어 피아노를 치면 푸시킨의 언어로 내가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겠다. 우리 그런 한번 로맨스한 그런 어떤 분위기 한번 연출해볼까?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계속 밀어내죠. 밀어내다가 얘가 자꾸 들러붙으려고 하고 막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난리 피고 이러니까 옐레나가 아우 꺼져 더러워 이러면서 여러분들 셰레비스키 왔어요. 이렇게 강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셰레비스키를. 그러니까 자네 왔는가? 그래서 우리 지금 한참 카드 게임 중이고 지금 자네한테 빨리 인사시켜줄 사람이네. 여기 내 조카 라리오 시키고 여기 미실라이비치 알지? 이러면서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요. 그래서 같이 카드 게임 하고 이제 술 권하면서 술 이제 마시기 시작하고 이런 와중에 중요한 고리는 이제 알렉세이가 탈베르크가 지금 도망간다는 어떤 그 미묘한 조짐을 느낀 상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도 떠봐요. 왜냐면 이 셰레비스키도 게트만 참모부여가지고 얘한테도 한번 떠봐요. 탈베르크 대령 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탈베르크 대령이 왜요? 그러니까는 그래. 이러는 와중에 이제 서로 요 의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끌벅적하게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이제 놀이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중간중간 섞여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헤치지 못하면 잘 못 읽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게트만 사령관은 어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속사정을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일 전쟁 준비하냐고 한창 준비 중이시라고. 지금 제가 내일 당직이고 노들 체프 공작이 오늘 당직인데 제가 그 사람이 당직 써는 거하고 게트만 사령관한테 내일 그 작전 수료까지 어떻게 될지 지금 다 보고 왔어요. 내일 전쟁 준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새끼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 탈베르크와의 이 전사를 겪었던 알렉세이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면이 계속 그러니까는 이게 겉보기에는 진짜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 같고 이렇게 느껴지시지만 거대한 비극이 다가올 거라는 걸 예감하는 주인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얘기해서 뭐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 술이나 먹고 오늘은 그래도 내일 전투를 준비해야 되네. 술이나 진짜 먹고 오늘은 즐겁게 오늘 하나 보내보자 해서 막 술들을 막 마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 아까 그 카드 시어 밑장 뺐지? 막 이렇게만 놀면서 막 취해 가다가 한참 취하고 나니까 이제 알렉세이가 술김에 본심 어린 말을 내뱉어 버려요. 잠깐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에게 장난으로 복종했단 말입니까? 1년 반 동안 그는 이 망할 놈의 우크라이나화라는 코미디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가 머리에 꼬리가 달린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꼬리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달려드니까 독일군들이 꼬리들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러시아 장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물론 러시아 장교는 도와달라고 하면 돕겠죠. 이런 일이 우리에겐 처음이 아닙니다. 어쩌겠습니까? 구출해야죠. 수르빈 대령에게 대대를 맡겼습니다. 어서 페툴리라가 온다. 집결해 달려가 진군해. 전 어제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만 처음으로 제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지금 전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페틀류라가 내겐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전 더 끔찍한 사건들을 봅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페틀류라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장기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뒤를 따라서 트로츠키가 올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출정합니다. 안 될 줄 알지만 출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로츠키를 만나야 할 때가 오면 일은 더 재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파묻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그가 우리를 파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 대사를 통해서 이제 느낌이 이제 오시죠. 제 설명 듣고 이제 대사를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극한의 공포와 그 이면 속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요 얘기를 듣고 그 순간적으로 숙연해지고 어떻게든 그거 이렇게 눌러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싹 휘집으니까 라리오시크는 여기서 확 울음을 터뜨려 버리거든요. 이러면서 죽음 어떻게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잖아요. 현실을 갑자기 직시하게 만들어 버리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사를 통해서도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던 알렉세이가 지금 점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지금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알렉세이는 굳이 정말 정치적 입장에서 놓고 봐서 얘기한다면 그 황제정을 지지하는 쪽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있는 그대로 지키자는 쪽이니까. 그러니까는 붉은 군대 입장이라던가 그 페트룰라 도당, 페트룰라 농민군 입장에서 보자면 걔네들은 바꾸지 말자라는 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꾸지 말자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의 가치가 다르다고요. 바꾸지 말자라는 쪽은 뭘 바꾸지 말자라는 거냐면 우리들의 이 안녕과 평안, 우리들이 바실리사처럼 자기 이익만 찾고 살려고 했던 그러한 그 이기적인 부르주아들도 아니고 학식을 막 숭고하게 여겨가지고 막 맨날 집에서 뭐 책이나 파고 읽었던 고급 인텔리겐자 그런 것을 추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구제적 러시아의 그냥 평범한 소부르주아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적 이념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 자체가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렉세이는 정확하게 이 지점을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도대체 그놈의 그 정치체제와 그놈의 혁명과 그놈의 프롤레타리아 그 농민 반란과 그 모든 가치들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가정의 안녕과 평안이 침해받아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 과정에 대한 언사가 지금 이 독백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꿔낼 수 없는 무력한 일개 소시민이라서 군대 대령으로 지금 거기서 복무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놈들이, 그 게트만 정부 놈들이 자기네 게트만 정부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러시아에 빌붙었을 때도 난 그 안에 남아 있었고 독일군한테 들러붙었을 때도 나는 그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둘 다 남아 있었던 이유가 내가 그런 박쥐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붙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는 그 하나의 가치, 그것 때문에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감하고 있는 거죠. 트로츠키가 쳐들어오는 저 붉은 군대에는 우리가 싸그리 다 날아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다들 얼마나 이 현실적인 공포. 그러니까 라리오시크는 얼마나 이 순진한 문학 청년이에요. 뿌잉! 하고 이렇게 불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실라이스키는 이제 막 아유, 저 새끼, 야, 너 고추 있냐? 야, 너 보드카 먹냐? 보드카 하나 먹고, 이게, 막, 울지 마! 또! 이래서 보드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와! 울면서, 저 보드카 못 먹어요! 이러면 하고, 막, 보드카를 못 먹어? 그러니까 니콜카는 얘보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드카를 못 먹는데! 이러면서 다시 어떻게든 이 분위기 어떻게든, 이렇게 반전시켜 보려고 막 노력을 하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취업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최악의 4대 장막에서 내내 흐르는 분위기라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시대에 휩쓸려 나가는 힘없는 평범한 소시민들과 인텔리겐치아들의 몰락. 이걸 다루는 게 취업의 공통적인 주제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다들 이제 어떻게든 이 공포심을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미실라입스키와 알렉세이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축이에요. 모든 정치적 논리에 지쳐버린 그런 일반 소시민들이라서 황제도 뭐고 다 꺼지라 그래. 씨발 뭔지 뭐 걔네들이 우리한테 뭔 도움이 돼. 막 이러면서 열심히 나라 위에 싸워봤고 뭐 해봤는데 뭐 다 필요 없어. 막 이런 쪽이어서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니콜카와 쉐르빈스키는 구제정 러시아를 원하는 그런 애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가 좀 덜 된 애들이야. 그래서 이념에 따라가지고 좀 세뇌된 어떤 그런 감각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니콜카가 갑자기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구 황제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위하여 이러면서 막 혼자 또 막 기타 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는 옐레나가 야 저 아무것도 야너 그래
이러다가 임마 너 반동문처럼 찍혀가지고 목 날라가 노래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세이가 그만해 이 새끼야. 하지마 그거 하지마 얘기하니까는 왜 어때서 지금 우리 백이군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니야? 그거 제자 혼자 우리 백이군은 짱이다. 그래서 백이군 막 지금 혼자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는 미실라이스키가 저 새끼 저거 재밌다 이러면서 같이 노래 같이 막 부르고 그래 나도 차라리 이 공포심을 잃기 위해서 그냥 저런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즐기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막 황제 찬양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알렉세이랑 옐레나가 좀 하면서 암전이 탁 되면서 이제 바실리사의 집으로 잠깐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사의 집은 이제 돈 다 세고 자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저 새끼들 씨발 맨날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씨발 막 이러면서 잠깐 잠을 못 자겠네. 내일 당신이 가들어와서 한마디 좀 하고 와. 그러니까는 나는 쟤네들 군인이라서 무서워서 말 못해요. 당신이 얘기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나도 얘기 못해. 이런 장면 바뀌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르빈 집으로 다시 싹 바뀝니다. 이미 다들 뻗었어. 만취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어요. 뻗어가지고 자고 있고 뭐 이런 와중에 미실라옙스키가 이제 잔뜩 취해가지고 잠깐 러시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위인들을 짚어가면서 이 불가포프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가치가 뭔지를 이제 술 취한 상태로 얘기를 해줘요. 알료샤, 이들이 진정 민중이란 말이야? 개새끼들 같은 이라고. 황제를 죽이는 전문 연합군 표트르 3세. 아니 황제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단 말이야? 무엇을? 전쟁은 안 된다고 외쳐서 그분은 전쟁을 그만두게 했자는가? 아주 잘했지. 그런데 이번엔 또 누군가? 황제 편인 귀족이 병으로 면상을 퍽. 황제가 어딨어? 황제는 없어. 공작이 파벨 페트로비치의 귀를 담배 케이스로. 이게 술 취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는 이 독백 속에서 지금 두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황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구제정 러시아가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레닌과 트로츠키 얘네들을 위시한 이 볼셰비키 당이 트로츠키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잠깐 맨셰비키로 갈라졌다 다시 볼셰비키로 들어온 쪽이긴 합니다만 요때 당시에 얘네들이 그 황실을 그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인질로 잡고 있는 와중에 백의군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실라옙스키의 대사를 통해서 놓고 보면 알겠지만 미실라옙스키는 그래도 여전히 저 황제를 죽이면 안 된다. 걔가 폭군이고 이 구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볼시비키에 니네들이 바꾸자고 하는 그 모든 제안들을 다 받아들여주면서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왜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양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권력 이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제군 주정에서 입헌군 주정으로 입헌군 주정에서 임시정부로 임시정부에서 이제 이것마저도 못 받아들이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 내에서 황제는 계속 양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던 볼시비키의 이 극성에 결국 그걸 또 넘어서서 나중에 이게 문건으로 밝혀진 사안이긴 합니다만 백의군이 일어난 기치가 뭐예요? 계속 황제가 양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한 걸 요구해? 하면서 백의군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네들 자꾸 이렇게 급박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황제도 지금 좀 꼴 보니까는 다 양보해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황제를 못 살게 굴어? 이러한 마인드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자기 이익 수호 때문에 일어난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근데 그렇게 양보를 해오던 와중에 나중에 문건을 밝혀진 겁니다만 요 백의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요 희곡이 쓰였던 요때 당시에 황제를 참수형에 처했다라는 찌라시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역사적인 사료가 밝혀지고 나서 밝혀지는 거지만 진짜 참수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 찌라시라고. 그거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헷갈리는 가짜 뉴스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싶지 않은 이 미실라옙스키의 심정 하나. 플러스 뒤에 건 뭐냐면 우리 러시아가 이 서부 유럽에 비해서 그래 근대화가 많이 늦어지고 이 1800년대 초반부터 존재해왔던 그러니까 푸슈킨을 기점으로 한 그 인텔리겐치아들의 어떤 그 부단한 노력으로 다른 서부 유럽보다는 늦었지만 근대화를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 과정 중에 알렉산드로스 2세가 이제 그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농노 해방령을 내린 알렉산드로 2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위대한 업적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집권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빠르게 이 민중들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해서 권력을 적극적으로 이양해오고 그 어떤 계급 철폐하고 뭐 철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자꾸 늦다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 저 볼셰비키 애들에 대한 이 반감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 대사가 있는 겁니다. Yes, sir! 그렇게 해가지고 미실라옙스키가 막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니까는
옐레나가 이제 많이 취했어요. 들어서 주무세요. 내일 전쟁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오방으로 보내고 셰르베스키는 이제 또 이렇게 술 취한 척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둘만 남는 상황이 되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찝쩍대기 시작합니다. 옐레나. 이러면서 막 본격적으로 찝대요. 자세히 설명 안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진짜 사랑의 세레나데에 버금가는 그러한 소설을 통해가지고 막 찝쩍대고 그러니까 달베르크랑 연애요. 내 속성이 유부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였어. 달베르크랑 이혼해. 나랑 결혼해. 하고 옐레나는 탈베르크도 싫지만 당신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관둬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근데 계속 제발 이혼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줘. 그래서 취해가지고 지랄병 하면서 계속 찝쩍대니까는 그의 이 사랑의 공세에 이겨내지 못하고 키스를 해줍니다. 진하게 키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라리오시크가 얘기하는 거죠. 키스하지 말아요. 내 속이 울렁거려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저 새끼 안 되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근데 이후로 이제 라리오시크가 이제 또 따지리 막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소설 속에 자기가 읽어놨던 한 장면을 술김에 지금 잠꼬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분위기 깨지고 장면이 끝납니다. 이렇게 1막이 끝나요. 그래서 1막이 끝나면 이제 2막입니다. 2막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점은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근데 대사 내용상으로 보기에는 다음 날인 것 같습니다. 알렉세이 이 포병 부대가 점거한 곳이 알렉산드로프 김나지움이라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김나지움이 고등학생 과정까지가 김나지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김나지움 학교를 점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페틀류라 이 농민군 걔네들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입 장면을 보면 이제 군대들끼리 이제 막 줄서 번호!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막 체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이름 확인하고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쭉쭉 나와요. 그런 장면이 쭉쭉 나오는 와중에 이제 알렉세이한테 이제 이 장교들과 이제 동생인 이제 그 니콜카가 이제 옆에 서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죠. 지금 상황을. 그래서 오케이, 그래, 됐어. 그 정도면 준비됐어. 그래서 이제 애들 다 모아. 이제 마지막 연설이나 한번 하자. 하고 이제 알렉세이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비할 바 없이 훌륭하군. 말을 낭비하지 않겠다. 말을 잘 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집회에서도 연설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짧게 이야기하겠다. 우리 도시로 페틀류라가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새끼 같은 페틀류라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멋진 포병학교의 생도들이 있다. 그들의 독수리들은 아직 한 번도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중 또 많은 이들은 이 김나지움의 졸업생들이다. 이 학교의 오랜 벽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박격포 포병들이여! 도시를 수호하자! 강도들을 총검들로 맞이하자! 포탄을 주는 날에는 6인치짜리 포탄에 사랑스러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태워서 하늘이 그의 팬티만한 크기로 보이도록 해주자! 수고하게, 포병들!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이런 일정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페틀루라 도단과 전투를 하기 바로 임박하기 이전 상황. 여기에 이제 준비하자! 이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요 알렉세이의 이 사기 붙는 연설이 끝나고 나자 바로 다음 사이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 연출이면 쉬울 텐데 연극적 연출이다 보니까는 아마 무대를 분할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해서 다음 장면으로 씩 넘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페틀루라 사이드 드디어 첫 등장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해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페틀루라 농민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게 가장 이제 요 희곡을 읽는 가장 핵심인데, 러시아 전역 그때 당시에 이제 구 소비에트 연합 전역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그럼 이 층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면은 다 적세군대에 가입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일반화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민족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층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엄밀히 얘기하면 같은 민족주의자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우선시도해서 백의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민족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 쪽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민족주의자가 우선이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있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요 세태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강도질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새끼들도 속해 있는 이러한 이종 집단이란 말이에요. 사실 어떤 모든 덩치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페틀루라 도당을 이제 불가코프가 묘사를 했었을 때에는 그 두 층위를 다 묘사를 해요. 장교 쪽으로 있는 갈람바하고 우라가는
페툴루라 도당에서 민족주의가 우선시된 우크라이나 농민들로 조합된 농민군대예요. 그런데 그 속에 속해 있는 다른 어떤 애들 중에는 강도들도 많고, 마치 그 황건적이 처음에는 아씨 못 살겠다 하고서 딱 패봤는데 그냥 다 쓰러져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도적대가 되잖아요. 이러한 느낌을 가진 애들도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람바와 우라가는 농민군의 기치로 소부르주아들, 인텔리겐치아들, 그리고 이제 독일군에 들러붙어 보고 있는 저 백의군 새끼들, 그리고 적색혁명을 이끌고 내려오는 저 붉은 군대까지 싹을 다 증오하는 이러한 것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은 이 건달들 이런 것처럼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욕을 좀 많이 먹었다고 해요. 쟤네들 농민들이고 큰 의미로 보면은 쟤네들도 프롤레타리아들인데 왜 저렇게 나쁘게 묘사했냐 이렇게 봤던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 장소로 바뀌어가지고 얘네들 사이드로 보면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느냐,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동문자 색칠해가지고 막 패면서 신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부대 내에 탈주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탈주병 잡아들여가지고 신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라간이 그 유대인 상인을 하나 잡아와요. 재봉사인 상인을 하나 잡아와요. 아, 이거 완전 프롤레타리아에 기생해가지고 돈 빨아먹는 이거 아주 그냥 나쁜 새끼구만 하면서 이제 하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제발 살려보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래? 그러면 너는 우리들한테 착취 안 했다는 거야? 뭐 그러면서, 너 밥 먹을 때 쌀 안 먹어? 이 새끼 봐. 쌀 그냥 그동안 공짜로 뺏어가지고 싸먹었으면서, 그동안 우리들 농민들의 핏발 빨아먹고 살았으면서, 지금 네가 지금 여기서 살려달라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살려주면 너 니네 집에 있는 재산 다 갖고 올래? 내가 얘기하니까는, 다 갖고 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알았어. 살려줄게. 가봐. 딱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씩 나가는 중에 총으로 그냥 빡 쏴버려.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탁 쓰러져가지고 평생 저주하리라 이러면서 죽어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장면을 아는 이유가 저희가 읽어드리는 욕에 가장 검열을 받지 않은 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페툴라 도당이 그때 다시 저질렀던 그 악행들이 조금씩 이제 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게트만 사무실이에요. 드디어 백의군의 이제 수령급으로 있는 그 게트만 군대. 그러니까 게트만 군대가 백의군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딱 조직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모인 이종 집단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게트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애가 셰르빈스키였고, 그래서 셰르빈스키가 이제 등장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트만 집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하인 하나가 거기 사령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거기 왜 앉아있어? 그러니까는,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야, 오늘까지 노브질 체포 공작이 당직 아니었어? 왜 네가 거기 앉아있어?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가 막, 어떻게 말씀드리지? 얘기를 못하니까, 얘기해, 이 새끼야! 노브질 체포 어디 갔어? 노브질 체포 어디 갔냐고! 잠깐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하고 나갔는데, 저한테 나가실 때 전화 오는 이런 것들 다 잘 받고 있고, 자기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러고만 있으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셰르빈스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노벨 체프 공작 집에도 전화해봤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당직서로 나간다고 하고서는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는, 노벨 체프 공작 여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알렉세이가 막 자기한테 떠봤던 그 대사들 가지고 막 떠오르는 것 같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그 독일군으로부터 이 비밀 통신을 받아요. 느낌이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와중에 게트만 장군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딱 들어오냐면 딱 얘가 이제 러시아 말로,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인사 딱 드리죠. 그러니까는 너는 우크라이나인인데 자꾸 러시아어를 쓰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 언제 배울래? 이러면 셰르빈스키가 우크라이나어로 막 뜨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장군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그냥 러시아 말로 해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노벨 체프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제,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셰르빈스키가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노벨 체프 공작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랬더니, 왜 도망가? 이 전시에 왜 도망가? 그러니까는 제가 방금 첩보를 들었는데 페툴라 군이 지금 집무실에서 10km 안팎까지 벌써 진격해 왔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코앞까지 들이닥친 거예요.
그 정보도 왔고, 그리고 독일군으로부터 위급 상황이라는 정보도 받았고, 이 정보들이 막 조합돼가지고 앞뒤로 막 섞어서 설명을 해요.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는 게트만 장군이 뭐 어떡하지 막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라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독일군 연합군의 이제 장군인 시라트 장군하고 그 밑에 이제 휘하의 두스트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즉슨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전에 1막에서 얘기했던 그 탈베르크는 벌써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시라트랑 두스트가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독일어로 대화를 해요. 독일어랑 러시아어랑 섞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독일군은 러시아 내전에서 이제 빠지기로 했어. 그렇게 결정나서 벌써 어제부터 철수 중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게트만이 이제 얘기해주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왜 어떻게 내가 백의군 정사령관인데 나한테 얘기하라고 철수부터 할 수가 있냐고. 얘기를 하고 철수를 하든 말든 막 성면서 얘기하니까는 시라트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좋지 않을 텐데. 존나 개같이 굴어요. 그러니까는 막 게트만이 얼마나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독일 연합군은 지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 당신 목숨은 살려주겠어. 우리와 지금 같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를 10분 내로 결정하시오. 결정하면 지금 여기서 당신은 살려주겠어. 그럼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떻게 하겠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게트만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빼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독일로 깔쳐갈 수 있어. 어떻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셰르비스키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벌써 다 준비해서 두스트 딱 하니까 두스트가 딱 와가지고 얘를 막 붕대로 칭칭 감아요. 칭칭 감아가지고 환자인 척하고 총도 막 빵빵빵빵 여기 막 쏴놔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살해됐다고 이제 알려지게 될 것이요. 딱 하고서는 이제 여기서 위장하고 지금 밖에다 차 준비해놨으니까 저 타고 가시오. 셰르빈스가 착 이제 당신도 어떻게 되셔야 될지는 대충 알겠지. 그러니까 셰르빈스가 딱 얘기하는 거죠. 혹시 자리가 더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자리는 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시라트랑 도스트가 게트만 장군을 빼내서 나가버립니다. 깔끔한 독일식 작업이군. 그렇다면 시간이 없군. 없어. 오, 담배 케이스야. 금으로 된. 게트만이 잊어버렸군. 여기에 그대로 둔다? 그럴 순 없지. 하인들이 오호, 1파운드는 당연히 나갈 거야. 역사적인 보물이야. 자, 그렇다면 종이는 어떤 것도 태우지 않기로 하고 예외로 부관들의 목록만 태우자. 자, 내가 돼지인가 아니면 돼지가 아닌가? 아니야, 난 돼지가 아니야. 14-05, 예, 포병대입니까? 급히 연대장을 전화기로 불러주십시오. 깨우시오. 투르빈 대령입니까? 셰르빈스키입니다. 알렉세이 바실리에비치, 잘 들으십시오. 게트만이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게트만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들으라고 하죠.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교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구출하십시오. 원하신다면 출정하십시오. 아닙니다. 새벽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옐레나 바실리에브나에게 전해주십시오. 내일 집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전 저녁쯤 돼서 숨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포병대를 지키십시오. 내 양심은 깨끗하고 평안해. 이렇게 자 내용만 보세요.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긴 하는데 군 수령이 군대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걸 옆에서 지켜본 참모예요. 근데 이 셰르빈스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리가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이 배신감 그리고 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지금 빨리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대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넋 나와서 치는 대사예요. 담배값 비싼 거 쓰네 씹새끼들 진짜 독일식으로 존나 깔끔하게 처리하네. 이거를 가고 싶었다고 내가 가짜 어떡하지 이것도 쌀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완전 계속 고민 중인 겁니다. 고민하면서 지금 얘가 이제 딱 뭐 때문에 지금 선 거예요. 옐레나를 사랑해.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돼지 새끼가 되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알렉세이한테 무전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죠. 왜냐면 나중에 이게 또 빌며 잡혀서 자기가 참수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죠. 우리 군인들이 불쌍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드린 겁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옐레나한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제발. 이래놓고서는 무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세이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3막으로 딱 넘어가면은 바로 장면이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알렉세이가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미실라입스키, 자네가 지금 우리 병사들 이 건강 체크할 수 있게 얼어붙지 않게 날로 적극적으로 태우고 지금 잠깐만 대기 타고 있게. 네, 뭔가 상황 좀 알아보고 있네 하고 알렉세이가 나가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실라입스키랑 이제 스투진스키가 이제 병사 애들 내리고서 이제 탈주병 이제 다시 잡아들이는 이런 얘기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넘어갈게요. 지금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미 뭐 김나지움에 있는 모든 책걸상, 뭐 교탁 이런 거 다 때려 부숴가지고 다 땔감을 써가지고 이미 공간이 막 통통 벼 있어. 이러는 와중에 알렉세이가 아주 분노에 차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선임 장교들과 병사들 앞에서 울분에 차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시작합니다. 포병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전하는 것을 포병부대가 주의 깊게 들을 것을 명령한다. 밤새 우리의 상황에, 전 러시아군의 상황에, 나라면 우크라이나 국가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다만 갑작스럽고도 돌발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대가 해산할 것을 공포하는 바다. 페텔유라와의 싸움은 끝이 났다. 장교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명령한다. 당장 견장과 모든 표시나는 것들을 떼어내고 급히 도망가서 집집마다 숨어있도록 한다. 이상이다. 명령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비규환이 되죠.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왜? 대장 왜? 도대체 왜? 왜? 무슨 일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아비규환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막에서 저 새끼 반역자다.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잡아 죽여. 막 이러면 난리가 나고 하니까는 이제 스투진스키랑 막 미실라입스키가 막 막고 막 기다려 무슨 일인데? 제대로 설명해 무슨 일인데? 설명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세이가 설명을 하는 거죠. 조용히.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군들은 여전히 제군들 앞에 놓인 무엇을, 누구를 지키려는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난 여러분의 전투를 지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광대 노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대 노름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상비군 장교로서 독일군 간의 모든 전쟁을 치렀다. 이에 대해서는 스투진스키 장군과 미실라입스키 장군이 증인이다. 나의 양심과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제군들에게 경고하건대 제군들을 사랑하기에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알렉세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소중한 우리 가족, 당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백이고리는 정이고리는 그런 색깔과 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대장 새끼가 자기 하나 살겠다고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광대 노름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막 통함과 분노에 쳐가지고 막 웁니다. 다들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김나지움 막 뻥이 병신 김나지움 잡아라! 막 이러면서 막 부하들이 막 난리를 피워요. 저 초상화 당장 잡아라! 이러면서 막. 왜냐면 이거 김나지움 여기 전면에 크게 알렉산드로프 초상화가 걸려있거든요. 황제 제가 타버려 이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는 이제 미실라이스키랑 스투진스키랑 다 말려서 알렉세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어서 빨리 지금 코앞까지 당도해 있으니 어서 빨리 다 자네들은 다 도망가라. 이게 내가 대장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살아. 개죽음 당하지 말아라. 살아서 아늑한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들 울면서 견장을 떼는 애도 있고 분노에 차서 도망 나가는 애들도 있고 당장 묘 코앞까지 와 있다고 하니까는 겁먹어가지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못 말려요. 다 아사리판 나고 다 도망갑니다. 알렉세이는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남아있어요. 미실라입스키가 자네는 왜 도망 안 가는데? 내 부하들이 다 도망가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으리? 자네들도 빨리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가라고.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는 미실라입스키가 스투진스키의 멱살을 끝잡고 대장 명령 지키자 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알렉세이는 나가는 그들의 등 뒤에 이제 소리를 쳐주는 거죠. 자네들이 더 보다 멀리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적군을 막고 있겠다. 이런 데서는 좀 약간 드라마적인 측면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혼자 딱 수류탄 막 여기 막 람보 마냥 막 해가지고 남아요.
페트라 도당이 이제 김나지움 이제 들어오기 그 정문 앞에 혼자 스르탄하고 소총 들쳐매고 남은 거죠. 이제 싸우기 일보 직전인데 옆에서 니콜카가 갑자기 알려샤 혼자 뭐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갔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형만 우리 대령님만 혼자 남겨두고 이 생도가 도망간단 말입니까? 난 그러면 레오치카 볼 얼굴이 없어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투사 집안은 대대로 독립투사 집안이에요. 이순신 장군 대대손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제시대까지도 독립운동하신 그 후손 계보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피는 이런 데서 좀 유전자가 있나 봐.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가라고 진짜 대주고 싶어 가 하는데 안 간다고 하는 와중에 벌써 쳐들어왔어요. 총이 팍팍팍팍 터지죠. 그러니까는 알렉세이가 도망가 씨, 내 마지막 형으로서 마지막 턱이다 도망가라고 하면서 혼자 수리탄 던지고 뭐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총알이 뭐 날라오는 와중에 니콜카가 총알을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세이가 이 부상당한 니콜카를 어떻게든 들어가지고 이 김나지움 이 담벼락 밖으로 집어넣어 넘겨요. 넘기고서 도망가 하고서는 이제 알렉세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총알을 팍 맞고 숨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새끼 잡아! 누가 하나 담들어 넘어갔다! 잡아! 하면서 이제 우라가나고 이제 발바톤이 막 쫓아가는데 이제 대사로 알려줘요. 끝에 이제 니콜카를 놓쳐요. 그렇게 하고서는 김나지움을 드디어 점거했네. 다들 벌써 도망간 모양이네. 막 이러면서 쓰러져 있는 딱 이 알렉스의 시체를 보죠. 견장 딱 확인하고 아, 이 새끼 대령이네. 이 새끼가 대장이었나 보다. 대장 모가지를 땄습니다. 김나지움 점거했습니다. 페트리라 도당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알렉스의 시체를 발로 툭툭툭툭툭 차서 저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장면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이제 갑자기 탁 훅 넘어가가지고 투르빈의 아파트 쪽으로 이제 장면이 넘어옵니다. 그 옐레나가 이제 라리오시크랑 이제 방 안에서 전쟁이 터졌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정전이 됐어. 아, 왜 이놈의 정전은 왜 이렇게 잦은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초 찾고 있고 이러면서 일상적인 대사를 하면서 걱정하는 대사가 나오죠. 그 와중에 이제 미실라옙스키와 스투진스키가 막 그래서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얘기하니까 미실라옙스키가 이제 다 얘기해주죠. 이런 상황이었고 알렉세이가 지금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해서 좀 여기로 온 것이요. 라고 하니까는 이제 옐레나는 이제 충격, 라리오시크도 충격. 그런 와중에 아 지금 너무 어두워서 지금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는 아마 페트르라 도당이 전력소를 파괴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올 테니까 빨리 초를 찾아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숨어 있어야 되니까 빨리 숨을 때 좀 빨리 알려주셔. 이렇게 되고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창문으로 눈덩이가 탁 가고 있지. 다들 훔친. 또 눈덩이가 나도 탁. 해가지고 뭐야 하고서 밖으로 슥 보니까는 니콜카가 거기에 이제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투전스키랑 이제 미실라옙스키가 막 급히 뛰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 니콜카를 딱 데리고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야 니콜카? 어떻게 됐어? 알렉세이는? 막 이러면서 묻죠. 물으니까는 니콜카가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미실라옙스키가 벌써 눈치챘죠. 말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 이제 눈치채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옐레나가 말하지 마라고 하는 와중에 마지막에 니콜카가 얘기합니다. 연대장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면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은 3일 후에 바실리사의 집이에요. 바실리사는 이제 이 전쟁이 터졌고 페트르라 도당한테 이미 점거당했잖아요. 빨리 우리 재산 숨겨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막 보이고 그 재산 숨기는 고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페트르라 도당 내에도 악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실리사와 반다의 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 다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알고 있어? 민중의 재산을 숨긴 죄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넌 바로 강도야. 혁명법에 따르면 우린 널 총살해야만 해. 양가죽이 뭐 어쨌다는 거야? 네 생각엔 선한 사람은 양가죽 부츠를 못 신는단 말이야? 뭐야? 그가 너보다 못하단 말이야? 아, 개새끼. 너 거울을 잘 봐. 분홍색 돼지 같은 이라고. 얼마나 처먹었으면 얼굴이 터지겠구만. 너 잘 봐. 카자크 놈들이 뭘 신고 다니나?
그들 다리는 꽁꽁 얼고 신발은 해졌어. 그들은 내 놈을 위해서 황제의 전쟁에서 죽어가는데 넌 이 시간에 아파트에 앉아서 돈이나 모으고 추운기를 틀어놓고 있었단 말이야. 넌 고생하는 민중의 몸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야. 안 깨나 영수증을 써라. 가택 수색 시 가져간 물건은 온전히 준 것임. 어떠한 불평도 없었음. 써. 우라간 대장이 받았음. 이런 식으로 지금 잘라서 읽어드렸지만 지금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이 집에 쳐들어와서 혁명의 이름으로 재산 몰수법에 의거해서 부르주아의 재산들을 몰수하는데 그 몰수하는 과정 내에서 이러한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물론 저게 다는 아니었겠죠. 이게 역사적 사례를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그 재산 몰수에 응했던 부르주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편견을 놓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양쪽을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로운 어떤 세대의 흐름에 걔네들 입장에서 정의로운 거기에 편승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했던 부르주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 몰수를 저렇게 악의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오. 동참해 주시오. 이렇게 양반적으로 접근했던 그 혁명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와중에 요걸 이용하는 저런 악재들이 있었다는 일화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들 다 뺐습니다. 뺏는 와중에 이제 가짜로 또 문서 저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주는 거 적극적으로 줬다라고 쓰라고 그렇게 쓰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얼거대고. 그러니까 막 얘가 울면서 막 바실리사가 막 써요. 바실리사를 써요. 그러니까 바실리사? 야, 너 하는 새끼가 이름이 여자야. 바실리사가 러시아에서는 여성형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아주 그냥 생긴 대로 노네.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비꼬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딱 3막이 끝나고 나면 이제 4막은 2개월 후의 시점이에요.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페트룰라 도당에 의해서 이미 점거당하고 했지만 이 다행스럽게도 투르빈가는 습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얼마나 허름하겠어요. 근데 허전하나 막 그런 파티를 어떻게든 즐기면서 이 비극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런 데서 보이는 겁니다. 라리오시크랑 같이 트리를 꾸미는 준비를 엘레나가 하고 있어요. 근데 2개월 동안 라리오시크는 그 집에 이제 투숙하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엘레나의 아름다움에 이놈도 빠졌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엘레나한테 이놈이 그냥 느닷없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러시아 그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기도 해요. 이 남자들이 여성한테 쉽게 사랑에 빠집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금사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지니까는 엘레나가 남자들이란 정말 이러면서 라리오시크 당신이랑 나랑 친척이야. 아무리 좀 멀기도 하지만 친척적이 이게 멀긴 한데 친척이고 나 당신한테 관심 없고 당신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친구로 남자. 근데 당신이 나를 좋아해줬다는 그 호의는 내가 감사한다. 내가 당신의 이마에 키스해주는 걸로 마무리 짓자.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키스 쭉 해주고 그냥 말아요. 넘어가요. 그 와중에 이제 셰레빈스키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셰레빈스키가 이 볼셰비키 혁명군 걔네들 외투를 입고 등장을 한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엘레나가 너무 놀래. 뭐야 당신 그거 왜 입었어? 그러니까는 놀랬죠. 그냥 저 길거리에 있어서 추워서 입었어요. 이놈이 좀 장난기가 있어요.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추워서 입는. 우리 곧 이제 좀 있으면 저 이거 어마어마한 트로츠키 군대 때문에 지금 여기 다 이제 여기 다 또 재수복 될 건데 뭘 이미 입고 있어야지 뭘. 그래서 이미 포기했는데 그마저도 반 장난식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오자마자 또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이거 다 지겹다. 옐레나 이거 다 지겹다. 내 마음속의 진실은 당신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 제발 탈베르크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달라 라고 계속 이런 거 보면 일편단심인 건 맞아요 또. 그러니까 옐레나가 나 그 옷 당장 벗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텅 빈 땅콩 같은 것임을. 그리고 자만하는 자이고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 견장을 달고 있을 때는 이렇게 걷더니 이건 또 뭐예요? 최고 근이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사만 잘 안 읽히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사실주의 이후에 그 연기론, 지금 그 연기론이 지금 대부분 드라마에서 통용되는 연기론들입니다. 사실주의 드라마를 위시한 것들이라면. 근데 행동의 언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글자 언어보다 배우 언어가 중요한데, 저 말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다 알잖아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그 옷 벗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에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 최후의 양심을 지켰잖아요. 셰레빈스키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높게 쳐주는 거예요. 플러스 그거 벗고 이 전쟁 정 이런 거 다 벗고 그래. 그런 거 네가 그런 거 다 벗어낼 수 있다면 내가 당신 받아들이겠다라는 암시성 말인 거죠. 그러니까 셰레빈스키가 그래? 그러면서 얘가 훌렁훌렁 웃어가지고 신이 나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겠단 말이지. 드디어 나랑 결혼하겠단 말이지. 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둘은 이제 사랑의 미래를 나누러 이제 딴 곳으로 떠나고 딴 곳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방으로 들어가요. 네.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에 쩔뚝거리면서 니콜카가 들어옵니다. 이제 청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청상 후에 얘기로 놓고 보건데 이제 얘는 맨날 술에 쩔어 살아요. 니콜카는. 술에 쩔어 한 손에는 백포도주병 들고 한 손에는 보드카병 들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싹 들어가지고 막 술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맞으면서 이제 미실라이스키 들어오고 스트린스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야 너 씨 완전 주장됐다며 그러니까 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면서 이게 어린 놈이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그 2개월간 있었던 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쭉 하면서 이제 정리가 안 되네 니콜카 근황 좀 보고해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사건은 이렇습니다. 붉은 군대가 페틀유라를 격파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페틀유라의 군대는 도시를 버렸습니다. 붉은 군대가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따라서 여기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차례로 붙어서 옵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인데 모두들 기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부르주아까지도 말이에요. 페틀유라가 모두에게 얼마나 끔찍했으면. 지금 이 대사를 통해서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페틀루리아 농민분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텔리가 없었던 거야. 순수 프롤레타리아 농민군 애들로만 이루어진 이 군사 집합체니 점거는 했는데 해놓고 나서 얘네들이 하는 짓이 강도짓하고 애들 거 뺏는 행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트맨 이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이제 라이즈 작품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그 베인이 거기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막 재판하면서 그 인텔리들을 다 죽여버려서 추방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판에 강도들만 남으니까는 온데 도둑질만 하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완전 무정부 상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페툴리아 도당은 농민군이고 인텔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획 없이 이 반란을 이 지역 점령당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 볼셰비키는 어때? 인텔리들의 집합체야 거기는. 인텔리들이 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를 설득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대한 군사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네들한테 당하는 이 무식하고 몰직한 새끼들한테 지배를 받느니 저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는 유식한 애들한테 차를 받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요 2달 사이에 민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게 트로츠키 군대, 그러니까 이 붉은 군대, 여기 애들을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저항감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 이런 데서 보이는 거죠. 근데 요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니콜카랑 스트린스키는 그래서 볼셰비키 쪽으로 이제 좀 받으려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꺾여 있는데 미실라이프스키 대사가 불가코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인데 미실라이프스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말이야. 페틀유라에겐 자네들이 말했듯이 몇 명? 20만이라고. 바로 이들, 이 20만 명은 발뒤꿈치에 기름을 바르고는 볼셰비키라는 한마디에 숨을 헐떡이며 도망갔어. 맞지? 깨끗해. 왜냐하면 트로츠키가 눈을 깜빡이면 그 뒤로 농민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거든. 이 농민들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옆선에 색줄이 있는 장교용 바지. 그런데 이들은 이 색줄을 못 봐준다고. 지금은 쇠고랑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가? 앞에는 붉은 군대가 벽같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투기꾼들과 게트만과 함께했던 온갖 지저분한 것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래, 충실한 하인. 얼음구멍에 떠있는 걸음을 표현하는 것에 지쳤군. 무도회는 끝났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미실라이프스키는 지금 그러니까 저 말의 핵심의 끝은 맨 끝자락이에요. 무도회가 끝났다는 말이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실라이프스키는 알렉스의 뜻이 뭔지 이제 본인도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광대 노름이라고. 그렇죠. 그 맥락을 미실라이프스키는 이제 알렉세이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인물이에요. 붉은 군대 저거는 옳은 것일까? 라는 맥락의 말이 지금 미실라이프스키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해석하면은 광범위한 회의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가치도 우리의 미래를 대변할 수가 없어. 모두 다 파괴하려고 들 뿐이야.
라는 맥락으로 좀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알렉세이의 마지막 외침이 뭐였어요? 당신들의 가정의 평화를 지키시오라는 이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그래 뭐가 되든 우리는 우리 가족만 지키자라는 이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에 빠진 것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안락한 가정.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 소규모 일상인들, 소규모의 평범한 소시민들이 어떠한 것에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이런 데서 엿보이는 거죠. 불가코프가 그거를 옹호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갑자기 문이 툭 열리면서 탈베르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들 놀래죠. 아니,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이제 탈베르크를 보자마자 이제 스투진스키랑 미실라입스키랑 이 니콜 카네가 어디까지 겪었죠. 예, 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걸 바로 직감해서 옐레나가 모두들 잠깐 나가주세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실라입스키가 알았어. 그러니까 스투진스키는 막 죽일 듯이 막 하려고 하는데 잠깐 나가 있자. 미실라입스키가 이게 다 대동으로 나가요. 나오고 나니까 또 셰르빈스키는 또 불안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와중에 끌려 나가게 됩니다. 끌려 나가게 되고 나니까는 탈베르크가 알렉세이는 그들이 죽였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딱 이렇게 물으니까 나 볼셰비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자 DNA를 가지고 이렇게 시대에 아주 빠르게 영합합니다. 그러니까는 독일군에 의해서 도망갔다가 거기 가서 생활하다가 볼셰비키에 의해서 또 싸그리 밀릴 것 같으니까는 바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볼셰비키에 가서 굽신굽신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고향으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옐레나는 바로 얘기합니다. 저 셰르빈스키랑 결혼할 거예요. 우린 이혼할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옐레나도 참 당찬 인물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 탈베르크가 막 픽픽픽픽 웃으면서 막 비아냥대요. 아, 그래. 뭐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정 지켜보려고 열심히 나는 이렇게 좀 피신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안위를 지키려고 내가 볼시비키 당원들한테 알렉세이 얘기도 좀 좋게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너는 그 사이에 로맨스 찍고 앉아 있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막 비아냥대고서 막 웃으면서 짓거리니까 셰르빈스키랑 이제 미실라입스키가 이제 듣다가 이걸 못 참는 거죠. 그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셰르빈스키가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스투진스키도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는 이걸 미실라입스키가 다 막습니다. 다 막고 흥분하지 마. 아까 얘기 못 들었어? 저 새끼 지금 볼셰비키 됐다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딱 해놓고 미실라입스키가 딱 가서 얘기하는 거죠. 볼셰비키 됐다고. 축하한다, 이 새끼야.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탈베르크가 얘기합니다. 서류 갖고 와. 찍을 테니까. 하고서는 바로 잘 살아라, 이 새끼들아. 이러고서는 탈베르크가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붉은 군대의 이 행진가가 저 끝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진군했네, 진군했어 하면서 이제 창밖으로 싹 보죠. 저기 봐요, 붉은 군대가 들어오네요, 키예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키예프에 이제 그 붉은 군대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이 다 같이 창문 밖을 통해서 이제 목도하면서 니콜카가 기타를 다 꺼내듭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의 그 행진가와 니콜카의 노래소리가 겹쳐집니다. 잘 가세요, 남자들. 잘 가세요, 여자들. 우리 측량은 끝이 났어요. 헤이, 내 노래는 사랑하는 술병, 국산 포도주. 떠나가며 노래한다. 근위대 학교 생도들이 그들의 나팔과 팀판이 심벌즈가 울린다. 시민들은 놀란 시선으로 떠나가는 생도들을 따라가며 바라본다. 챙 없는 모자, 유행하는 부츠. 저걸 노래로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번 백의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뭐 해제 3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